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손은 단 한 번도 살색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쪽빛 염료에 절어 손톱 밑까지 시퍼렇게 멍든 것 같은 이 손. 사람들은 명문가 종부의 훈장이라 치켜 세웠지만 오늘 그 훈장은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문의 보물에 손을 대? 내까짓게 이 집안 귀한 줄을 알아? 내 손에 묻은 그 시퍼런 동물만큼이나 내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갔나 보구나.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제가 20년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적어 내려간 울림제의 역사란 말이에요. 어머니 비법 제가 다 기록해둔 거라고요. 역사? 웃기지 마. 내가 적은 게 무슨 역사야? 주방 일꾼의 일기장이지. 지수야 착각하지 마. 넌 이 집안대 끊기지 않게 셋째 뒷바라지나 하고 어머니 수발 들며 일이나 해주는 대리모이자 고용된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님들 서울에서 화려하게 사실 때 전 여기서 치매 걸린 아버님 병수발 다 들었어요. 어머니 염색 천 헹구느라 겨울마다 손가락에 동상 걸려가며 버텼다고요. 그건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 거고. 이제 가문이 대기업이랑 손잡고 브랜드화 된다니까 욕심나니? 상속? 꿈깨. 이 가문의 모든 빚갈과 권리는 이제 장남인 우리 집 거야. 넌 그냥 그동안 밥 얻어먹은 값 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사라져. 20년 전 셋째 아들의 아내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종부는 제 이름을 지우고 가문의 색을 입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 지수라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새벽 4시 산이 채 깨기도 전에 올라가 쪽풀을 뜯었고 독한 염료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어도 그저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얼굴에 물벼락을 내리쳐도 형님들이 명절에 와서 손에서 냄새나니 음식 근처에 오지 마라 모욕을 줘도 저는 이 비법서 하나면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형님 방금 하신 말씀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이 상자가 이 비법서가 형님 눈엔 그저 종이 쪼가리로 보이시나요? 그래. 내 눈엔 내 더러운 욕심 덩어리로 보여.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짐? 저기 담벼락 밑에 다 던져놨으니까 몸만 꺼지라고. 형님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형님이 바닥에 내던져버린 그 상자가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대한 함정의 열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20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울림제의 고요함은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이들에 의해 깨졌습니다. 10년 넘게 발길을 끊었던 형님들은 이제 이곳을 가문의 유산이 아닌 거대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주에 대기업 전무님 만나고 왔잖아요. 울림제 브랜드 가치가 수천억이래요. 이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손가락 빨며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인맥 다 동원해서 공장 시스템 구축하고 서울 백화점에 입점시킬게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홍보 마케팅 전공이잖아요.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컨셉으로 SNS 마케팅하면 난리 날 거예요. 형님은 경영하고 전 홍보 맡고 우리 가문이 드디어 빛을 보네요. 근데 어머니 사업 시작하면 이미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셋째 동서는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인 자리에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손도 저렇게 시퍼렇게 물들어 있고 옷차림도 촌스러워서 투자자들이 보면 우리 브랜드 가치 떨어져요. 유진이 말이 맞아. 지수야, 너도 이제 쉬고 싶지? 우리가 위로금 넉넉히 챙겨줄게. 친정 식구들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이제 그만 은퇴해. 내가 여기서 고집 부리면 우리 가문 비즈니스 다 망가져. 너 학벌도 안 되고 경영의 경자도 모르잖아. 형님, 저는 돈 때문에 여기서 버틴 게 아니에요. 어머니 곁에서 20년 동안 전통 비법을 지켜왔고 그게 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내 자부심이 밥 먹여주니? 그건 구식 일꾼들의 변명이야. 어머니, 제 말이 맞죠? 이 집안 장손 며느리는 저예요. 셋째 동서는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버님 병수발 들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나요? 시어머니 엄한 호통에 밤잠 설치며 염색 천 말릴 때 당신들은 파티장에서 와인 마시고 있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가문의 브랜드라니.
내 청춘 20년이 당신들에게는 그저 위로금 몇 푼에 정리되는 구식 노동인가요? 지수가 파랗게 물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지수는 소리 죽여 울며 다시 꿋꿋하게 염료를 젓기 시작한다. 밖에서는 여전히 형님들의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는 여전히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 침묵이 제 편인지 아니면 형님들의 탐욕에 동의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끝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얼마나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탐욕은 칼이 됩니다. 형님들에게 지수 씨는 더 이상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드시 치워버려야 할 오물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장부를 다시 맞춰봤는데 이게 다 뭐겠어요? 동서가 지난 5년간 염료 사는 돈을 2배로 부풀려서 자기 친정으로 빼돌린 증거예요. 어머 형님, 나 소름 돋았어. 겉으로는 조신한 척 종가 며느리 노릇 다 하는 척 하더니 뒤로는 자기 친정 동생 사업 자금 대주고 있었던 거야? 지수야,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등을 쳐?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생 이 집안 돈 한 푼 제 마음대로 써본 적 없어요. 시장 볼 때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어머니께 영수증 다 보여드렸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여기 영수증 발행한 업체 사장이 내 동창이야. 내가 뒷돈 챙겨달라고 사정한 녹취까지 있다고 우겨볼래? 이래서 근본 없는 애를 들이면 안 된다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머니, 저 믿으시죠? 저 정말 아니에요. 형님들이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어머니, 닥쳐. 내가 감히 어디서 어머니 이름을 불러? 도둑년 주제에 말대답까지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짐은 벌써 내가 다 마당에 내놨으니까. 안 돼. 내 짐. 내 비법서. 예, 젖어서 못 쓰게 된 건 그냥 버려. 어차피 내가 쓴 조잡한 것들 우리 브랜드에선 필요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어머니가 상속 포기서에 사인만 하시면 넌 공식적으로 남남이야. 형님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보낸 20년이 고작 이 장부 몇 장의 도둑질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아버님 대소변 받아내고 어머니 눈치 보며 평생을 바쳤는데 비용 처리했다고 생각해. 그동안 먹고 자고 한간 말이야. 어머니, 이제 사인하시죠. 저런 애랑 엮여봤자 가문 망신만 당해요. 어머니,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지수 씨가 젖은 몸을 이끌고 대문을 나서려던 그 찰나 2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울림제의 진짜 주인 명숙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내가 가져온 그 장부. 참으로 조잡하구나. 거짓을 적으려거든 성이라도 보였어야지. 네? 어머니, 이게 무슨... 이건 동서가 횡령한 증거라니까요. 내가 눈이 어두워 내 비루한 장난질도 못 알아볼 줄 알았더냐? 내가 20년 동안 이 집안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인성을 기록해온 진짜 장부가 여기 있다. 둘째 유진아, 3년 전 내 남편 사업 망해갈 때 안채 창고에 있던 고려청자 2점 몰래 내다 팔았지? 여기 날짜와 골동품상 이름, 내가 받은 입금 내역까지 다 적혀 있다. 첫째 미란이, 너는 어떻고? 지난달 해외 염색 기업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울림제 비법서 사본 넘기기로 한 계약서 사본 여기 장부에 붙여놨다. 어디서 감히 내 집안 비법을 팔아넘기려 들어. 어머니, 그게... 저는 그저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아니,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겠지. 지수가 아버님 병수발 들며 밤잠 설칠 때 너희는 뒷돈 챙길 궁리만 했어. 이 장부에는 지수가 매일 밤 아버님 발 씻겨드리고 남은 물로 염색 연구하며 기록한 비법들, 그리고 너희가 올 때마다 지수 몰래 곡간 열쇠 복사하려던 추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다.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독사다. 지수가 20년 동안 쪽빛으로 물들인 것은 천이 아니라 이 못난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너희 같은 독사들에게 울림제를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 없애는 게 낫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희가 그래도 장남내잖아요. 장남? 내 입에서 장남 소리가 나오느냐? 오늘부로 너희와의 인연은 끝이다.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가문에 끼친 손해는 법대로 청구할 것이다. 내 모든 재산과 무형문화재 전수자 자격은 오직 셋째 며느리 지수에게 줄 것이다. 지수야,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다. 시어머니의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에 대한 증명서였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한 무거운 심판장이었습니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날카로운 햇살이 울림제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갠 뒤에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울림제를 탐욕으로 물들이려던 이들에게는 그 햇살조차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저 이대로 나가면 신용불량자라고요. 형님, 이게 다 형님 때문이야. 형님이 장부만 조작 안 했어도 위로금은 받았을 거 아냐. 지수야, 20년 전 너에게 이 모진 일을 시킬 때 내 마음도 편치는 않았단다. 하지만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건 단순히 비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어머니, 전 그저 어머니 곁에서 배우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내 손을 보거라. 남들은 더럽다 피했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이 색깔이 이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고귀해 보이는구나. 오늘부터 너는 이 울림제의 정식 전수자이자 나의 유일한 며느리다. 이제 울림제의 마당에는 시기나 질투 대신 지수 씨가 정성껏 물들인 오색빛깔 비단들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진정한 안주인이 된 그녀의 앞날에는 이제 밝은 빛깔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순 있어도 절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진심을 왜곡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묵묵히 여러분만의 길을 가세요. 억울한 눈물도 갈라진 손등도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여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울림제의 문은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울림제의 사이다 반전 사연 시원하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사연을 들고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억울한 사연이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림제의 안주인 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